진짜 감정이 있거나 진짜 욕망이 있으면 말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톤이 달라져요. 목소리의 볼륨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욕망이 있으면 어미 처리를 할 때 어미가 날아가거나 떨어지거나 늘어지거나 쓸데없이 끌거나 이러지 않아요. 내가 일상에서 진짜 감정이 있으면 누가 와도 자연스러운 어미 처리를 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연기를 할 때 내가 그 욕망이 없으니까 어미가 쓸데없이 떨어지거나 쓸데없이 날리거나 쓸데없이 끌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기 교육에 있어서 화술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기는 감정을 느끼면 저절로 다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술 교육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화술을 하게 되면 기계적인 연기를 양산하게 될 수 있고 껍데기 연기를 양산하게 될 수 있으니까 화술 교육을 특별하게 따로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빡치는 얘기입니다. 그거 결국 이제 연기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말을 하는 기술이잖아요. 연기의 기자는 뭐예요? 이것도 기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연기는 결국 이제 기술적인 문제예요. 근데 연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살아있는 인물을 표현해야 되는, 궁극적으로 생동감 있는 연기를 펼치기 위한 거긴 한데, 연기를 기술이라고 하고 화술을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기술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몸에 체화를 함으로써 진짜 연기에 접근하는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연기라고 하는 게 의식적인 방법을 통한 무의식의 접근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정서라고 하는 거를 배우가 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감정이나 정서는 우리 무의식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뭐 느낄 수도 없고 함부로 불러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무의식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의식적으로 고민하고 훈련하는 거. 그래서 무의식에 좀 더 현명하게 도달하는 방법이 바로 기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하는 말, 어법에 맞는 어떤 화술을 구사하게 되면 우리가 무의식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 훈련 방법에서 뭐 연기 훈련 방법 하면은 상상력에 대한 훈련도 있을 수 있고, 몸에 대한 훈련도 있을 수 있고, 호흡에 대한 훈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발성에 대한 훈련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연기를 할 수 없는 몸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배우는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연기는 일상을 닮아 있는 거잖아요. 일상에선 우리가 어떤 욕망이 있고 충동이 있으니까 내 욕망에 맞게끔 말을 하고, 욕망에 맞게끔 소리 지르고, 욕망에 맞게끔 눈물 흘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기를 할 때, 배우로서 이 배역에 접근할 때는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잖아요. 내 욕망이 아니라고. 그래, 욕망이 없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을 하는 진짜 감정처럼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배우들은 그런 진짜 욕망이 없지만 내가 연기를 할 때 그 진짜 욕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들을 훈련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기술에 대한 훈련들을 하는 거죠. 화술을 생각하면 뭐 어쨌든 발음에 대한 부분, 억양에 대한 부분, 끊을기에 대한 부분, 목소리 톤에 대한 부분, 어미 처리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템포와 리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습득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연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연기 수업을 할 때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비밀은 템포와 리듬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상에서 느끼는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 시간적인 순환은 이 템포와 리듬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템포와 리듬을 제어할 수 있으면 연기 표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습득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음절들로 이루어지잖아요. 음절들이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되고, 구가 모여서 절이 되고, 절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들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음절들은 각각의 길이를 갖기 마련이고, 그 각각의 길이들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배치를 하고 리드미컬하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음악성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음악적인 어떤 속성을 통해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정이 있거나 진짜 욕망이 있으면 말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톤이 달라져요. 목소리의 볼륨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욕망이 있으면 어미 처리를 할 때 어미가 날아가거나 떨어지거나 늘어지거나 괜히 쓸데없이 끌거나 이러지 않아요. 내가 일상에서 진짜 감정이 있으면 누가 와도 자연스러운 어미 처리를 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연기를 할 때 내가 그 욕망이 없으니까 어미가 쓸데없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날리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끌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요. 그럼 이거를 말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이거를 감정적인 어떤 거로만 처리하려고 그러면 못 고쳐요. 그래서 그것들은 기술적으로 따로 이제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쓸데없이 띄우거나 소리를 띄우거나 이것들을 감정으로만 제어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 내가 이제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토끼를 잡아내고자 할 때 어떨 때는 감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사 분석을 놓고 이걸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화술적인 부분 그래서 어미 처리가 어떠느니 끊기가 어떠느니 뭐 억양 처리가 어떠느니 대사가 뜨니 뭐니 이렇게 화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호흡의 운영 네가 호흡을 잘 못 운영한다 너무 깔딱숨을 쉰다 호흡이 깊이를 유지를 못한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변하지 못한다 이런 걸 지적하기도 하고 어떨 때 너 몸이 너무 경직돼 있다 뭐 손가락에 왜 힘주고 있냐 발가락에 왜 힘주고 있느냐 이런 거로 접근하기도 하고 왜 눈을 자꾸 깜빡이고 있냐 눈을 똑바로 뜨고 대사할 때 인식해야지 왜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냐 뭐 이렇게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서 그 연기를 표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연기에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화술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접근은 이 사람이 뭔가 감정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연기를 좀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걸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교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감정이 없어도 말의 기술만 갖고도 내가 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놔두고 어떤 사람들은 연기 교육에 있어서 화술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 감정만 되면 된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원래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진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볼륨도 커지고요. 목소리 톤도 되게 안정적이 되고 소리의 강도도 유지가 되고 어미 처리도 정확하게 돼요. 내가 실제 일상에서. 근데 이게 진짜 감정, 진짜 빡쳤거나 진짜 화가 나거나 너무너무 실망했거나 이 진짜 감정처럼 됐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면을 벗어제낄 정도 가식적인 모습을 싹 빼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태가 될 때는 너 왜 이렇게 정색하고 말을 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색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바른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는 어떤 가면을 쓰고 되게 부드러운 척하고 되게 친절한 척하고 그랬는데 진짜 빡이 치면은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라고 해서 다른 낯빛이 된단 말이에요. 얼굴색이 달라져요. 이게 가면을 벗은 모습이죠. 이때는 내가 어떤 가면을 벗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욕망에 충실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끊을기가 이상하거나 억양이 이상하거나 대사가 뜨거나 이런 게 없죠. 진짜 화가 났으니까. 근데 연기를 할 땐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 자꾸 표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원래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가면을 쓴 모습에 가면을 더 써버린다고. 그게 긴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된 표현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상태가 그런데 거기서 뭐 감정을 느껴라, 뭐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가면을 벗겠냐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연기를 접근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하나인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뚜렷하게 있는데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양하게 열어두는 거죠. 어떨 때는 호흡의 영역으로 다루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술의 영역으로 다루기도 하고 어떨 땐 분석의 영역으로 다루기도 하고 어떨 땐 이제 상황의 논리로 다루기도 하고 어떨 땐 감정의 영역으로 다루기도 하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기를 생각하는 어떤 폭이 좁으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연기를 접근하니까 이렇게 이제 시야가 좁잖아요.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연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막막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어떤 단순한 방법들 한두 가지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경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대사 중심의 드라마를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사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화술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옳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동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